왔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대한민국의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최근 농촌진흥청이 돼지고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간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돼지고기 수출 업체가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분류 규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 구매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출간이 된 건데 이번에 발간한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는 등심, 앞다리 등 돼지고기 7개 대분할 부위와 알등심살, 항정살 등 25개 소분할 부위, 그리고 9개 부산물 부위의 설명을 사진과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발간된 수출 규격 안내서로 이 해외 구매자와 의사소통도 참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홍보나 그리고 수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한 농산물은 건고추와 배, 그리고 축산물은 달걀과 닭고기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292톤, 과일과채 718톤, 일반 채소 4363톤 들어왔습니다. 총 6375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24톤 증가했습니다. 고구마 반입 물량입니다. 113.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0.5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22.78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2,434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는 27,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 32,000원대까지 올랐네요. 등락가 보겠습니다. 5,352원 상승했습니다. 네, 고구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일 첫날 26,873원을 기록했고요. 이 이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3일 이후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32,43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도 보겠습니다. 53.0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2.56톤 들어왔었고요. 큰 물량 차이는 아니지만 0.4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5,933원입니다. 최고가는 16,600원, 최저가는 15,3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13,087원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15,933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846원 상승했네요. 미나리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29일 8,000원의 시세를 형성한 이후부터는요. 보시다시피 오름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15,933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케일입니다. 4.78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16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0.385톤 줄었습니다. 케일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754원,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는 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5,466원이었는데 오늘은 5,754원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288원 더 상승한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KBSPL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시죠. 11월 29일 6,802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2월 3일입니다. 4,766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소폭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5,75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버섯입니다. 199.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9.6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는 9.6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새송이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6,258원,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는 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5,99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더 상승했네요. 등락가 보시면 268원 더 오르면서 6,258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등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29일 6,50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같은 가격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3일 이후에 약 5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1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6,258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새송이 버섯이고요. 충남 천안시가 5,776원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5,671원, 충북 충주시 5,97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10,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충주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5,97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건고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고추 확원 산지 가격과 출하 물량 보시죠. 12월 5일 수요일 28,933근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26,000근 정도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네, 산지 가격 600g 기준입니다. 오늘 9,499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는 9,477원을 기록했었는데 어제보다 22원 더 상승한 가격입니다. 건고추 확원 꽁무품종 산지 가격 출하 물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125근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16,810근 정도 더 증가했네요. 네, 8,458원 오늘 가격이고요. 어제는 8,014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444원 더 상승했습니다. 건고추 확원 도매 가격 600g 기준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 오늘 12,02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는 11,920원을 형성했습니다. 어제보다 100원 더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건고추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인 건고추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협품목연합부의 허장행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볼 때요. 제가 건고추 경락가에 대해서 산지 가격과 도매 가격을 좀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책정되는 기준과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산지 가격은 산지 공판장 등 주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요. 네. 도매 가격은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데요. 건고추의 경우 산지 가격은 서안동 농협 공판장 경락 가격 기준이고요. 도매 가격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국 5대 도매 시장 가격을 조사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고추를 구매할 경우 산지 가격과 도매 가격을 알 경우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 산지 가격, 도매 가격은 참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건고추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달의 건고추 반입량과 가격은 좀 어땠습니까? 예, 11월 건고추 산지 공판장 반입량은요 전년보다 30% 증가한 400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네. 가격은 600g 상품 기준으로 전년
그 11,000원보다 낮은 9,000원대에서 형성이 됐고요. 네. 이렇게 가격이 좀 낮은 이유는 작년 대비 생산량이 30% 증가했고 그리고 8월 중순 이후 기상 호주로 인한 그 후기 착가 물량 증가로 끝물 생산량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서 끝물이라는 거는 그 물량 품위가 좀 낮은 것으로 가격이 좀 안 나오는 물량인데요. 네. 네. 그 11월 하순 기준으로 서안동 농협 공판장 반입량이 한 80% 정도가 하초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끝나가긴 하지만 김장철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김장철 건고추 수요량은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지난해 생산량 부족과 수확 초기 그 가격이 강세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그 추석 전에 건고추 물량을 선구매하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장철에는 그 건고추 수요보다는 고춧가루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건고추보다 고춧가루 수요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김장철의 건고추 가격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증가로 그 김장철 건고추 가격은 그 11,720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 가격은 작년에 그 13,000보다는 낮지만은 평년 7,500원보다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게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병성 강한 고추 신품종이 개발됐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봤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정묘 대표 류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네. 10월에 열린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와 2018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던 4병계 고추 품종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이 어떤 품종입니까? 네,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개발한 고추는 바이러스에 강한 내병성 고추 품종으로 빅칼라, 칼라포스, 또 칼라강, 칼라퍼펙트 4종이었습니다. 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칼라병, 그게 이제 도마도 반점 위조 바이러스 저항성을 가진 품종인데요. 네. 크기가 크고 매운맛이 아주 많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빅칼라는 아주 과가 큰 극대과 품종으로 네. 과형이 균일하고 건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네. 또 칼라포스는 칼라병과 역병에 강한 복합 내병성계 품종이고요. 칼라강과 칼라퍼펙트는 조생계 품종으로 칼라병, 청고병, 역병 등에 강한 복합 내병성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때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뭐 일명 칼라병이라 불리는 바이러스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칼라병 농가에 어떤 피해를 주는 병인가요? 예, 최근 들어서 칼라병은 고추의 궤저 증상을 나타내고 또 식물체를 말라 죽게 하는 등 큰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새 순이 못 올라오게끔 괴사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생산성이 무척 떨어지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열린 과일도 얼룩무늬가 생겨서 상품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칼라병 증상은 탄저병이나 세균성 무늬병과 유사해서 잘못 오인할 수도 있는데요. 네. 방제가 또 잘못해서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칼라병 내병계 고추 품종을 정식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칼라병이 참 무섭기도 한데 저항성 있는 고추를 정식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농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이제 종자박람회 저희 부스에 오셔서도 농가들 말씀이 칼라병으로 인해서 출하를 포기했던 적이 많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칼라병의 고추 4품종은 많은 고추 농가의 소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농가에서 4병계 고추 품종을 심게 되면 1차적으로 병 발생률이 적어지고 고추 품질 또한 좋아집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안정적인 재배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복합 내병계 고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내병계 품종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평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네. 또 기후 변화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각종 병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작물을 재배해 갈수록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면서 내재성 품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더욱더 재배 안전성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종자회사 같이 핵심 육종 기술과 생명공학 접목을 통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 바이러스에 강한 신품종을 주력으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병, 바이러스 저항성에 특화된 아시아 전보, 점핑, PR 진대건 등이 대표적인 품종이고요. 네. 탄저병의 저항성이 특화된 AT 신호탄과 탄해강 역시 농민들의 수입 증대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품종을 개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바이러스에 강한 신품종을 주력으로 개발해 왔는데요. 예. 다양한 작물의 여러 특성들을 대응하는 형질 마커와 새로 육성되는 품종들의 순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순도 검역용 마커를 개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갱신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네. 더욱 노력할 계획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9월부터 3월까지 추워서 고추 연구에 일모작밖에 할 수가 없어서 예. 저희 종묘회사에서는 인도 베트남으로 연구소를 옮겨서 9월 3월에는 그쪽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3, 4모작의 농사를 더해가면서 신품종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앞으로도 좋은 품종 개발을 위해서요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내병성 강한 신품종 활약을 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건고추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전문가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건고추의 전국 비축 물량 방출 및 뭐 수매 동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요. 정부 비축 물량 1,456톤을 방출했는데요. 예. 12월 5일 오늘부터는 이제 방축을 중단했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은 대부분 묵초로 햇고추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예. 네. 그리고 잔여 정부 비축 물량 2,500톤은 내년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정부 비축 수매 관련해서는 지금 농가 미판매 보유량이 적고 그리고 가격도 평년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비축 수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부 비축 물량 말씀해 주셨는데 건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비축 물량을 언제 방출하게 됩니까? 물론 시장 가격이 높을 경우에 이제 방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정부의 수급 조절 매뉴얼에 의하면은 네. 도매 가격의 상승이 심각 단계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수급 조절 위원회를 거쳐서 방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달 고추의 민간 수입량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떨 것 같나요? 12월 고추류 전체 수입량은요, 국내산 가격이 대량 수입처에서 구입하기에는 아직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전년 동월 대비 다소 소폭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증가할 것이다. 그럼 건고추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12월은 일반 소비자 수요가 끝나고요. 대량 네. 수요처로 이동하는 시기인데요. 가격은 일단 고추 생산량이 많고 네. 김장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좀 부진해서 네네.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가격은 도매 가격 기준으로 600g 상품 기준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년 2019년산 재배 의향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추정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19년산 재배 의향 면적은 예. 18년산 가격 강세로 인해서 증가할 거로 전망되지만은 고추 자체가 좀 재배하기가 어렵고 농가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한 2% 정도에서 증가할 거로 지금 조사되어 있고요. 네. 2% 정도가 증가될 경우 면적은 한 28,900헥타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고추 재배 면적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맞습니다. 고추 농가를 위해서라도요. 김치도 좀 많이 드시고요. 얼큰한 매운 것도 같이 고추 넣어서 드시면 좋지 네, 않을까. 스트레스 좀 푸시고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요. 과일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5일 수요일입니다.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 볼 품목은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가 오늘 67.32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는 62.42톤 들어왔습니다. 4.902톤 더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2,055원입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21,000원입니다. 어제는 딸기 평균가가 22,292원이었는데요. 오늘도 평균가는 22,000원대는 동일합니다. 등락가로 보겠습니다. 237원 하락했습니다. 딸기 최근 7일 최고가 그래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36,000원 기록하면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25,000원까지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25,000원 기록했고 12월 5일 오늘도 동일한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최근 30일 평균 그래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56,933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높은 시세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락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5일 오늘 22,055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입니다. 오늘 52.9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3.38톤 들어왔는데요. 0.405톤 정도 줄어든 반입량이 기록됐습니다. 감 중에 대봉시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2,500원입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22,000원입니다. 어제는 22,500원의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도 동일합니다. 네, 등락가는 없습니다. 감 대봉시 최근 7일 최고가 그래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부터인데요. 26,000원으로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락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2,000원을 기록하기도 했고 꾸준히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5일에 23,000원 기록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평균가인데요. 11월 20일에 3만 원대로 웃돌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5일 오늘은 22,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감귤 확인해 보겠습니다. 538.2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80.2톤이 들어왔습니다. 증감으로 보시면 41.95톤 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드향입니다. 어제 만감류를 다루면서 확인했었는데요. 3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3,519원입니다. 최고가는 24,000원입니다. 자, 평균가 오늘은 23,000원대, 어제는 21,000원대였는데요. 등락으로 보시면 2,139원 상승했습니다. 레드향 최근 7일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최고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마지막 날쯤에 23,000원의 평균 금액이 잡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금액이었고요. 이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이 기간 동안 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됐고요.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인데요. 22,000원대가 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12월 5일 오늘은 23,519원으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황금향 살펴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6,108원입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는 2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26,108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도 26,108원입니다. 평균가 오늘 26,108원입니다. 사과 중에 미시마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인데요. 평균가는 32,947원, 최고가는 44,000원입니다. 최저가는 28,000원입니다. 어제 사과 미시마 품종 평균가가 29,176원이었는데요. 오늘은 평균가에서 3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등락으로 보시면 3,771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는 배입니다. 반입 물량 72.21톤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49.8톤 반입됐는데요. 22.4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배 중에 신고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7,515원입니다.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는 32,000원입니다. 자, 어제는 38,000원대 시세가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은 37,000원대입니다. 등락으로 보면 1,228원 하락했습니다. 배 중에 신고 최근 7일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35,000원대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4만 원대, 4512원 12월 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세 이어지면서 오늘은 37,515원까지 떨어지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전년 30일과 올해 30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선은 2017년 지난해입니다. 실선이 올해인데요. 보시면 점선 위에 실선이 있습니다. 쭉 올해 시세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1월 20일을 봤을 때는 43,508원으로 올해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장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졌고 또 완만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5일 오늘 37,51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배 신고 품종 경기 이천시는 31,978원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는 충남 천안시는 38,893원입니다. 충남 아산시는 34,350원 기록했습니다.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옆에 있는 아산시도 6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똑같이 6만 원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에서는 아산시가 역시 높습니다. 34,350원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배 경매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락동에서 배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반입된 배들을 보면은요 안성, 이천, 아산, 둔포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반입된 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요 이 배에 대한 좀 섭취를 많이 해야만이 우리 건강을 더 우리가 챙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경매사님 모셔보고요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아니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쁘셨어요? 예, 요즘 아무래도 좀 바쁜 시기입니다. 와, 아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니까 경매장 배가 홀쭉해지셨어요. 네, 많이 빠졌죠. 옷으로 좀 많이 가려놨습니다. 가렸어요. 네. 자,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오늘요 기온이 그냥 툭 떨어지면서 몸을 움츠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경매쌤 아시죠? 천연 감비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은 뭘까요? 네,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먹어야 되죠? 배는 가장 간단한 거는 직접적으로 직접 섭취하는 건데 네. 이제 그 예전에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중탕을 해서 드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가정에서 요즘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가공되어 있는 배즙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섭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갑자기 추워지면서 좀 목이 좀 칼칼했는데 벌써 지금 엄마가 집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배 중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잔 딱 마시고 나오니까 좀 굉장히 목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맘때 사실 추석 이후로 좀 소비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사과, 배인데요. 네. 이럴 때 좀 챙겨 드셔야 되는 게 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좀 명절 이후로 좀 소비가 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이제 9월달 뒤에 추석이 지난 이후에는 항상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11월달 김장철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약간 올랐다가 지금 이 시기 때는 이제 대가 위주로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부분은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올해 아무래도 이제 배 당도가 좀 괜찮다 보니까 일반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가 쪽은 아직까지 좀 괜찮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농산물들과 다르게요. 사실 이제 이런 김장 시즌에 맞춰서 약간 좀 소비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 김장 때 굉장히 또 인기가 좋았다고 하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김장 때 들어가는 재료 중에 배가 같이 레시피로 사용되다 보니까 김장철을 위주로 해가지고 배가 소비가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김장이 끝나면서 배도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김장 재료로 배가 들어가나요? 그럼요. 당연히 배가 들어가야 김치가 맛있습니다. 갈아서요? 네. 우리 집은 배를 안 넣던데 그래서 김치가 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를 좀 갈아 넣어야만이 제맛을 나는데 우리 엄마는 배를 안 갈아 넣어서 맛이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 좀 김장 끝나고 약간 좀 아쉬운 건 좀 고래서 좀 소비가 주춤한 모습인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제 배들요. 네. 지금 어떤 배들이 출하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그 저장배 쪽에서는 이 시기 때 출하되는 것들은 평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장하고 이제 남은 잔품들이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가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소가로 이렇게 많이 그 생산이 돼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품위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마 전량 지금 출하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장고에 지금 남은 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입량이 조금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들어오는 양은요? 그 아쉽게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올 봄에 있었던 그 냉해라든지 여름에 그 가뭄이나 그 폭염 등을 겪으면서 생산량 자체가 좀 많이 줄다 보니까 네네. 시장 반입량도 평년 대비해 가지고 약간 20% 내외로 좀 감소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평년 대비 20%면은 결국 좀 적은 양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상황이 좀 우리가 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가격은 좀 더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요? 현재 가격대는 이제 김장철 때는 이제 대과가 원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 대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출하 물량이 이제 그 30과 위주로 출하가 되는데 가격은 약 3만 원에서 3만 4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 지금은 뭐 당연히 좀 굉장히 높은 시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맛있는 배를 좀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어떻게 어디 숨겨 놓으시나요? 아니 지금 한눈에 봐도요 사실 이게 지금 저장 배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좀 높이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좋은 지금 품위의 배를 갖고 오셨어요. 네. 네. 가장 좋은 지금 배를 골라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짚고서 지금 품질면을 한번 체크를 해주신다면 지금 어떤가요? 네. 보통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과형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네. 그 입자리 주변에 이게 울퉁불퉁한 그 표피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편편하게 모양이 네네. 돼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배 당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먹는 데는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배는 선물용으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색깔 자체가 좀 맑아야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려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꼭지 부분까지 모양이 전체적으로 좀 이게 균일하게 나오게 되면 아주 좋은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정도 상태의 배들이 한 어느 정도 양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가락동에? 가락동이 아무래도 올해 좀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양이 많이 줄었고요. 아까 그 물량 자체가 20%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A급 배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줄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좀 줄어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작황 상태가 좀 좋아져야만이 좀 좋은 품위의 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뭐 서도에도 우리가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고요. 주말로 넘어갈수록 영하 10도까지 지금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농가에 계신 분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가장 큰 대목 맞은 우리 명절이 있잖아요. 네. 내년에 2월 초에 있는데 그걸 맞이해서 좀 어떻게 좀 저장을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내년 구정이 아무래도 좀 빠르다 보니까 대가 위주로 저장하신 분들은 1월 초부터 작업을 조금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소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전체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막바지까지 좀 출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우리 뭐 기계 좀 오작동 이게 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좀 그 기계라든지 설비들이 좀 좋다 보니까 냉해 피해나 이런 거는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래도 좀 꼼꼼히 기계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하하실 때 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좀 짚어주셨는데 특히 지금 올해는 대과가 좀 너무나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가일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출하를 하는 게 그게 방법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소가를 출하하지 않으시면은 내년에 그 구정이 2월 초라갈지라도 2월달 후반까지 3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구정 물량 때문에 소비가 조금 주춤할 거라고 생각되면 지금부터 약간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되면 비품도 많이 늘어나고 올해 또 저장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소가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출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저장 꽁꽁 숨겨놓지 마시고 바로바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에 대한 경매상 너무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경매사님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배가 홀쭉해져서 걱정입니다. 예, 좀 푹 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가락동에서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천연 감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배 요맘때 좀 많이 챙겨서요. 좀 이 추위를 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소가로 좀 위주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요. 12월 말까지 좀 다 출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요. 가락동에서 배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팟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최근 추위 때문에 또 다가오는 명절 때문에 배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저희는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지난달 11월에 배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땠습니까? 예, 출하량 감소에 따른 그 시장 반입량이 작년 대비 14%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요. 네. 시세는 그 15kg 상품 기준으로 35,000원에서 38,000원을 형성했는데요. 예. 이는 작년보다도 40에서 50% 높은 가격입니다. 4, 50%면 정말 많이 상승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반입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까 경매사분이 들고 나온 배를 보니까요. 뭐 과형도 예쁘고 색깔도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난달 11월 품질은 좀 어땠습니까? 예, 그 개화기 저온하고 여름철 네. 폭염으로 인한 그 비대 장애 때문에 구 크기는 작지만은 그 당도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름의 좀 기상 악재가 있었지만 당도는 양호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배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 지난해 26만 5천 톤 대비 20% 감소한 21만 3천 톤이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최근 뭐 농산물 우수 관리 그러니까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제4회 GAP 우수사례 경진 대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배 농가 중에서는 그 경기도에서 추천한 안성시 농가와 남양주시 농가가 각각 은메달과 그 동메달을 받았는데요. 네. 그 안성시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2013년도에 GAP 인증을 받았고요. 그 GAP 인증 확산을 위해서 GAP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그 차별화된 재배 기술을 그 농업인과 그 공유하면서 GAP 제도 인증에 좀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네. 그 은메달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남양주시 농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그 GAP 인증을 받았고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부터 포장까지 그 위생적으로 그 생산한 배를 국내 유통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좀 추진하였고 그 해외 국산 배의 우수한 점을 널리 홍보한 점을 인정받아서 그렇군요. 이제 또 네.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실 GAP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국내 유통이나 수출할 때 그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수익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GAP 우수 사례 농가로 선정된 농가들에게는 참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한 농가에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8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네. 배농사를 짓고 있는 정순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올해 최고의 배로 선정이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상을 받기까지 아산시 기술센터 유지원 수장님하고 원해조합 구분권 조합장님, 둔톤의 한산기 조합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영농 지도와 기술 덕분입니다. 네. 금년에는 저온 피해와 폭염 감으로 모든 과수 농가들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운이 좋게도 대상을 받게 되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정말 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올해 가수 농가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의 배를 생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례가 아니라면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저는 볏짚을 사용해 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볏짚이 무슨 대단한 제벽더미냐고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나무 주변 토양을 영양분 많은 토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볏짚에 천천히 발휘되면서 배가 수확되기 가을까지 많은 영양분을 나무에 공급해주고 그리고 초봄에는 결실이 관건인데 얼마나 화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과일 크기 및 모양이 달라집니다. 저희 농가는 화접할 때 화접용 명봉을 자주 갈아줘 꽃가루가 암술꽃에 잘 묻도록 해줍니다. 네. 이러한 재배 덕에
올해 좋은 배를 생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세심한 관리를 하시니까 좋은 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볏짚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농사 지었을 때 볏짚을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친환경 인증할 때부터 사용했는데요. 네. 제초제를 역할을 해서 나무 밑에다가 집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보통 농사하면은 영양분 많은 토양이 먼저 저희는 떠오르는데요. 네네. 볏짚을 사용했다고 하시네요. 이 농가에는 이 볏짚 사용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볏짚에는 유기물이 풍부해 나무 밑에 깔아주면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네. 동시에 볏짚에 묻어나는 지렁이들이 움직이면서 땅의 통기성 향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숨쉬는 토양이 만들어지기에 나무가 건강해집니다. 튼튼한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는 것이고요. 특히 가뭄에는 이 볏짚이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가뭄의 피해도 덜합니다. 네. 올해 저희 농가도 볏짚 덕분에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듣다 보니까요, 뭐 농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농사위에서 전국 어디든지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특히 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으시다고요? 네, 요즘에는 새로운 품종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사실 추석에 나오는 배는 핵과일이라 당도도 떨어지고 맛이 별로 없는데 추석에 맛있는 배를 출하하시는 조생종 신품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한아름이라든가 신화 등의 신품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수사례 농가로 선정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 역시 저희가 좀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아산시 배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네. 인공 수분용 꽃가루를 많이 공급해서 배연구회 회원들과 더불어 많은 농가들이 화접이 잘 이용해서 모두 결실이 잘 되고 좋은 배를 생산해서 소비자들께 품질 좋고 맛 좋은 배를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아산배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요. 사장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도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이 어떤 분야에서나 대상의 품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끊임없는 연구와 자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맛있고 또 좋은 배 내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앞서 통화에서도 올 한 해 과수농가들이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팀장님 올해 배 저장량 상황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12만 4천 톤이 저장된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한 14%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 본격적인 저장배 출하 시기와 가격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장배는 주로 설 명절 전후로 출하가 예정되어 있고요. 예. 가격은 전반적으로 대과를 선호하는 명절의 특수성 때문에 네. 특산품은 강세를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참 명절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에 돌입했는데 전체적으로 저장배 출하량 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품위가 우수한 대과는요. 설 명절에 좀 집중 출하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소 품위가 떨어지거나 중소과는 꾸준히 출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참 이 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갈 배까지 오늘의 농산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 허장인 팀장님 저희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축산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경락도수입니다. 2,523마리 들어왔습니다. 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시죠.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이고요. 오늘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어제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1,659원에 판매가 됐고 오늘 화요일은 1,803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월요일보다는 8.7% 상승한 가격이고요. 거새우 지육 100g 기준도 보시죠. 월요일 1,780원을 기록했는데 화요일은 1,864원으로 월요일보다는 4.7% 더 상승했습니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고 계신데요. 비거새우 지육 100g 기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1,408원에 판매됐네요.
네, 유구지육 100g 기준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 1,109원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은 1,050원에 낙찰이 됐고요. 월요일보다는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돼지 지육 1kg 기준 전국 평균 경매 가격 보겠습니다. 월요일 4,034원을 기록했는데 화요일은 3,971원이고요. 월요일보다는 1.6% 하락했습니다. 지육 경매 가격입니다. 탕박돈 1kg 기준입니다. 월요일 4,034원을 기록했고 화요일은 3,97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달걀과 닭고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닭 도매 가격입니다. 닭고기 1kg 기준이고요. 월요일 2,859원, 화요일은 2,92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2.4% 상승한 가격이네요. 달걀 도매 가격도 보시죠. 특란 10개 기준 월요일 1,120원, 화요일은 1,124원에 거래됐습니다. 월요일보다는 0.4% 상승한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축산물인 달걀과 닭고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농협축산지원부의 최강필 팀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산란계 사육 마리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9월 말 7,123만 수에서 11월 말에는 7,300만 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병아리 입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네. 독의 물량이 한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산란계 마리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달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어땠습니까? 네, 11월 계란 산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한 특란 10개 기준으로 946원이었습니다. 예. 이는 산란계 마리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0만 수 이상 증가하여 계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가정 내 달걀 구매량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작년 8월 살춘제 계란 파동 이후 그 가정용 계란 구매량이 30% 이상 급락하였고 현재는 9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가정용 계란 구매량은 다소 부진한 추세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고 네. 연말 모임도 있을 텐데 달걀 수요에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 농협 전국 개통 매장 2,200개소를 분석해 보면은 네. 12월 크리스마스와 각종 행사 등으로 12월은 10월과 11월보다 한 15%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달걀 자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좀 요즘같이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비가 부진할 때 쓰일 것 같은데 뭐 어떤 자금이고 언제 쓰이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계란의 안정성 제고와 소비 촉진을 홍보하는 등 계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계 농가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입니다. 네. 계란 자조금은 계란 소비 촉진 홍보, 계란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후 산란계 사육 마리수와 또 달걀 산지 가격은 또 궁금한데 어떻게 네.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아리 입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예. 12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400만 수 이상 증가한 7,665만 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증가 요인은 대규모 사육시설이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달걀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산란계 농가에서는 병아리 네. 입식을 자제하고 예. 사육시설에 적합한 사육 마리수 유지와 네. 산란 선계 조기 도태 등을 통하여 자율 수급 조절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예, 자율 수급 조절에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닭고기 공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까지 독의 마리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독의 물량은 사육 마리수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하여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8,322만 마리입니다. 11월은 3.8% 증가한 8,063만 마리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기가 시작되고 네. 기온 하강 등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접국가의 발생
발병이 감소하고 다각적인 방역력 노력으로 다행히 현재까지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러면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양계업 쪽에서도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사육은 물론 말씀대로 좀 AI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체리브루 육계사육본부장 이동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ICT 기술을 접목한 양계 농가는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의 스마트팜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양계 농가에서도 모바일 기반으로 편리하게 농장의 온습도 유지 및 재난 감지 및 닭의 출하 등 전반적인 사육 환경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계업은 농가들이 뜻하지 않는 정기적 사고나 물리적 요인 또는 AI라든지 바이러스 등에서 내 외부의 위험으로 피해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화면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런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과연 양계 농가의 AI까지 예방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지금 처음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얼마나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네. 향후 양계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체크되지 않았던 외부 차량의 농장 진출이나 통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AI 발생 시 농가의 차량 진입 관리 장치를 통해서 농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차량 또는 위험 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차량에 대해서 농가의 사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여기에 양계 농가의 IoT 영상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 발생 지역과 농가 간의 거리, 위험 지역, 반경을 설정해서 모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가지고 AI 확산 차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AI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농가들도 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CCTV나 그 농가 관제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저희가 그런 개인정보 보호나 자체 보안 시스템을 설정을 해가지고 농가들의 보호하는 데 주로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농가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많이 설치하는데 독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이 양계 스마트팜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사육 환경을 제어해서 양계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예. 동시에 생산되는 닭의 품질이 향상되고요. 또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정보 도출로 양계 농가의 그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또 생산성의 향상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농가랑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매출 증대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요. 향후 AI 발생 시 17년도 같이 겨울과 같은 많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누구나 사실 활용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협력 양계 농가 지원 계획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현재 18년도에 정부에서 1,660만 원 농가당 그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800만 원 정도의 농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걸 하다 보면서 올해 지방자치와 연관이 되고 사업의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여러 지역의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저희가 총 200농가를 처음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확정된 거는 70농가 정도가 확정이 됐고요. 그 확정 농가 중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유보된 상태라서 최초 기획한 단계보다 늦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체리브로는 19년도 사육 농가의 계약서에 지원비를 책정해서 농가의 자발적 설치를 진행 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10억 원이요? 예. 자, 이렇게 협력 양계 농가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아무쪼록 이 농가 부담이 좀 고르게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육계 산업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최고의 단백질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치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육계업은 과열 경쟁으로 치킨 게임으로 좀 어려워져 있는 상태이지만 농가와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가 새로운 ICT 기술을 계속적으로 접목해서 닭고기 이력제 및 AI 안전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계 스마트팜 모델이 잘 정착돼서요. 양계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예.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강필 팀장과 닭고기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닭고기 냉동 비축 물량 어떤지 짚어봐야겠죠.
네, 12월 12일 기준 닭고기 냉동 비축 물량은 전년보다 10.7% 감소한 874만 마리입니다. 예, 이 냉동 비축 물량이 감소를 했군요. 그렇다면 닭고기의 수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10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48.7% 증가한 13,454톤이고 11월 중순까지 수입량도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5,763톤이었습니다. 예. 네, 그럼, 이는 그 7월 이후 국제 닭고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네. 브라질산 수입 닭고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번 달 이제 닭고기 산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12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매 물량 감소로 전년보다는 높겠으나 평년보다는 낮은 1,300원에서 1,500원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축산물인 달걀과 닭고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춧가루 1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31,83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5,10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4원 상승한 5,109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깻잎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587원에 판매됐네요.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1,178원,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750원에 판매됐고요. 네, 어제보다는 20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새송이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72원, 최고가는 700원, 최저가는 36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원 상승하면서 평균가는 472원을 기록했습니다. 수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790원입니다. 최고가는 19,3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50원 상승한 평균가네요.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117원입니다. 최고가는 6,650원을 기록했고요. 최저가는 3,45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24원 떨어졌네요. 청양고추 100g 기준 상품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835원이고요. 최고가는 1,320원, 최저가는 6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5원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69원, 최고가는 13,980원, 최저가는 7,66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8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느타리버섯 100g 기준 상품 평균가 99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490원, 최저가는 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평균가 999원입니다.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514원이고요. 최고가는 670원, 최저가는 3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청상추 100g 기준 상품도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73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4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12월 4일 화요일 8,819원, 한우 등심 100g 기준 가격이었고요. 수요일은 8,819원 동일합니다. 한우 불고기 100g 기준입니다. 화요일은 4,266원, 수요일 오늘 4,251원입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 12월 4일 화요일 어제는 1,722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1,696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 목살 100g 기준 12월 4일 화요일 1,696원, 수요일 오늘은 1,678원입니다. 지금까지 축산물에 대한 시황과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엔 또 영하권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예. 감기 꼭 조심하셔야 되죠. 아, 네, 그럼요. 윤정현 저희는 더 아나운서도 조심해야 조심하고요. 되죠. 네, 네. 팀장님도 감기 네, 조심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 최강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는 팽이버섯과 산수유 단호박 시세 이 세 가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7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